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상담 접근 방법 5파트입니다. 포괄적 직업상담과 모든 종류의 상담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특징과 장단점 파트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의 절차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 초기, 중기, 종결로 되어 있고요. 초기는 진단을 하고요. 중기는 문제를 명료화하고 해석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분류하고 구체화한다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의 특징은 각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상담 방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상담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게 아주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먼저 초기 단계인 진단 단계요. 가족 내담자의 문제점들을 상담하고 진단하는 거죠. 초기 단계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을 사용하고요. 정신역동적 상담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중기, 문제를 명료화하고 해석하는 단계, 즉 문제를 분류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요. 정신역동적 상담 기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심리검사도 하고요. 정신역동적 상담 기법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하고 구체화합니다. 최종 문제 해결 단계, 최종 해결 단계에서는 특성 요인적 상담 기법과 행동주의적 접근 기법을 씁니다. 특성 요인적 기법을 사용해서 직업 매칭을 해주기도 하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행동주의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오답이요. 상담의 전체에 걸쳐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쓴다? 아닙니다. 특성 요인과 행동주의 이론은 종결 단계, 문제 해결 단계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은 논리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 저 기법 다 쓴다는 뜻이에요. 검사의 역할도 중시하고요.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단점은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 진학이나 취업에 포커싱 돼 있어요. 그래서 진학이나 취업 상담에 아주 적합한데 단점은 취업 이후에 직업 적응 문제 같은 거는 깊이 다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괄적 상담에서 진단검사의 유형이요. 변별적 진단검사라는 건 바로 직업상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흥미가 맞느냐, 적성이 맞느냐, 혹은 선택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업 성숙도 검사를 합니다. 직업 성숙도 검사, 적성 검사, 흥미 검사를 해요. 오답이요. 경력 개발 검사나 진단 직업 발달 검사는 오답입니다. 이거는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검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력개발 검사, 직업 발달 검사는 오답에 해당됩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에 관련한 출제 사례입니다. 중간 단계 바로 문제의 명료화 해석 단계죠. 이때 사용하는 기법 정신역동적 상담입니다. 바로 정신역동적 접근법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에 대한 다른 출제 사례요.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요. 최종 문제 해결 단계, 종결 단계에서 쓰죠. 진단 단계, 초기 단계인 진단 단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 중심 상담과 정신 역동적 상담 기법을 사용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상담 기법의 특징과 장단점이요. 이거 상담 기법 종합편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반드시 기출 문제의 풀이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자, 먼저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켰던 내담자 문제 행동을 악화시켜 왔던 강화 요인을 탐색해서 제거합니다. 이거 알고 보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의 생활과 아주 똑같아요. 몽땅 다 학습입니다. 학습을 하는데 관찰하고요. 통제하고요. 시험 봐서 계량화하고요. 반복합니다. 반복 학습합니다. 자, 원인은 학습 과정에서 습득된 부적응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습을 잘못 받아서 생긴 부적응 행동, 즉 습관이 더럽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혹은 습관이 더럽게 들어서 생긴 부적응 행동이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잘 가르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답이요. 행동주의 상담은요, 몽땅 다 학습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욕구에 의한 부적응 행동이라고 보죠. 행동주의 상담은 마음속은 들여보지 않습니다. 욕구, 본능 이런 거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상담자 역할 완전 선생님이에요. 능동적이고 지시적이고요. 단점은 원인 같은 거 사실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원인이 막연하게 불안이나 부적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원인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학습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바로 단점이에요. 자, 포괄적 직업 상담. 포괄적 직업 상담은 진학 상담이나 취업 상담에 완전히 포커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학 취업 상담에 적합해요. 하지만 취업 후의 직업 적응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내담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자각 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은 오직 특성을 파악해서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효율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요. 내적 요인에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고요. 기법은 명료와 비교 소망방어책의 해석이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입니다.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됐고요. 비지시적, 사람 중심적, 대표적인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모두 다 내담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주기가 참 힘듭니다. 자,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원인은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라고 보고 있고요. 상담자의 역할은 촉진적이고 관계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거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공감, 수용, 일치 혹은 공감, 수용, 진실성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이요. 심리성적 분석론이고요. 생물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아기 때는 손가락을 빨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바로 정신분석적 상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 초기의 발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이고요.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에 휘둘린다고 보고 있어요. 자, 오답이요. 중요한 거 오답입니다. 개인의 진로는 6세 이전에 결정된다. 이거 오답이에요. 초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초기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6세 이전에 그 초기 영향 때문에 진로가 결정되고 확정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원인은 무의식적 충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담자의 역할은 텅 빈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혹은 개인 심리학 상담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하는 심리학이에요. 개인 심리학이라는 게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하는 심리학을 말하는 게 바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학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심리학이에요. 사회 심리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고요. 상담자의 역할은 광범위한 격려의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펄스의 게슈탈트 형태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자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각에 의해서 통합의 성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법으로는 역할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직면 같은 게 있습니다. 교류 분석이요. 성격의 세 가지 자아 분석, 성격 구조를 분석하고요. 교류 분석을 수행합니다. 앨리스의 REBT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인지행동주의, 인지접근, 합리정서적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해서 수정하는 게 목표고요. 원인은 당연히 비합리적이고 부적응적인 사고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요. 그래서 논박 같은 거를 하는 교육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이요. 개인은 자기한테 딱 맞는 어떤 직업이 있다고 그래야 그 직업을 또 찾아야 만족한다고 보는 겁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로 관여해서 면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발달적 상담이요. 이 상담자의 역할은요. 이성적 측면, 정서적 측면, 지시적, 비지시적 면접 기술 다 씁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 쓴다는 뜻이에요. 의사결정이론이요. 의사결정이론은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회학습이론이요. 이렇게 사회자가 들어가면 사회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의 발달은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정도, 주변의 기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윌리엄 글래스의 현실 치료 이론,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탐색해 주는 겁니다. 상담 이론과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바르지 않은 거요. 인지 상담, 이거 REBT잖아요. 막 논박하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이에요. 인지적 접근은요, 원인이 비합리적이고 부적응적인 사고방식, 이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담사가 교육자 같은 접근을 합니다. 교육적 접근을 해요. 논박 같은 걸 사용합니다. 상담 기법에 관련한 출제 사례입니다. 형태주의의 기법, 역할 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증명 같은 것들이 있죠. 정답 4번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